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간단히 공개합니다. 왼쪽의 미국 직투 계좌는 1억 7,100만 원이며 오른쪽의 IS의 계좌는 220만 원 손실 중입니다. 여기에 두 번째 계좌가 다시 양전으로 전환했고 환해지가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4,600만 원 수익 중으로 현재 기준 총 2억 5,600만 원 수익 중입니다. 자, 어제 FOMC와 파월 기자회견 후 미국 증시는 다시 크게 상승해 주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계속 박스권을 형성해 주면서 반등이냐 추가 하락이냐 이 부분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FOMC가 진행되었죠? 핵심 내용들만 딱 정리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먼저 S&P 경제 전망 요약입니다. 지난번 S&P와 꽤 많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먼저 GDP 성장률 전망을 보면 지난번 전망 때는 2.1%를 전망했는데 이번엔 1.7%로 하향 수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실업률은 4.3% 전망해서 이번에 4.4%로 상향 수정되었고요. 즉 연준은 경제가 지금보다 더 둔화될 것이라고 보고 고용 역시 더 악화될 것이라고 본다 라는 전망 변화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PCE 물가지수, 그러니까 연준의 인플레이션 전망을 보면 기존 2.5%에서 2.8%로 매우 높게 상향 수정되었습니다. GDP와 실업률은 나쁘게 전망으로 바뀌면서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데 반대로 인플레이션은 더 상승한다고?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 재반등, 이게 뭘 의미하죠? 네,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만 보면 시장이 두려워하는 게 다 나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따 뒤에서 언급드리겠지만 파월의 기자회견에서 이 우려를 좀 덜어주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먼저 점도표 변화를 보면 지난 12월 점도표 때보다 살짝 더 매파적으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이외 금리 인하 전망은 그대로 유지되었지만 기존 12월에 이외 금리 인하를 전망한 위원들은 무려 15명이었는데 이번엔 이게 11명으로 크게 줄어들어 버렸죠.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올해 금리를 낮추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위원들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 점도표에 큰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어차피 연준 위원들도 다 모릅니다. 다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며 언제든지 이 전망은 데이터를 보고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피터 린치의 저 연설이 얼마나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는지 2022년 금리 인상 사이클과 2024년 금리 인하 사이클을 보면서 정말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리 역시 예측이 불가능하며 그렇기에 시장 역시 예측이 불가능하죠. 자, 그러나 꼭 매파적인 부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제 양적 긴축, QT 속도 완화 소식도 나왔습니다. 미 국채 상환 한도를 기존 250억 달러에서 4월부터는 50억 달러로 줄이는데 이게 예상보다 더 속도를 완화하면서 시장이 이 부분을 호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저당증권 MBS는 그대로 유지이지만 양적 긴축 속도 완화가 왜 호재냐면 이제 시장에서 돈을 흡수하는 그 속도가 훨씬 느리게 회수하고 훨씬 느리게 흡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의 통화량이 더 많이 남게 되는 효과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유동성 부분에서 호재로 볼 수 있죠? 또한 이 양적 긴축 속도 완화는 트럼프와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가장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하면 기업들과 시장의 호재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 이 부분은 호재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FOMC 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에서 4.2%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연준이 완화로 빠르게 돌아서야 이 10년물 국채금리가 둔화되는 만큼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의 둔화를 최우선 1순위로 꼽는 트럼프는 FOMC를 보고 금리 인하가 훨씬 더 나을 것이다 라면서 연준을 바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에도 금리 인하 압박을 줬고 트럼프는 지난 1월 취임 후에도 바로 금리 인하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연준은 너무 섣불리 움직이지 않겠다, 데이터를 보고 움직이겠다 라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월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파월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에 아마 일시적일 수도 있다 라면서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3년 만에 꺼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저와 함께 2021년부터 투자하시고 2022년 하락장을 버텨온 분들이라면 파월의 일시적이라는 단어 기억나실 겁니다. 과거 파월은 2022년에 인플레이션이 4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갈 때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일 것이다 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 아니라 역대급 인플레이션으로 지속되었고 연준은 뒤늦게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0.75% 금리 인상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모두가 파월에게 야, 일시적이라며 라고 비난했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 파월이 이번에 또다시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에 대해 관세로 인해 일시적일 수 있다 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파월은 인플레이션이 우리의 조치 없이 빠르게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일시적인 현상이라면 때론 그런 인플레이션 간과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즉 관세 인플레이션이 일회성으로 잠깐 상승했다가 다시 사라지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고,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냅둘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예측 불가능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지 인플레이션이 또 재반등하는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체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파월은 경제 역시 괜찮으며 침체 예측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 발언으로 시장의 경기 침체 걱정을 잠시 덜어주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치솟은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 단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랐지만 장기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에 머물러 있다며 크게 걱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괜찮고 인플레이션도 일시적이라고? 라고 받아들인 시장은 당연히 그동안 걱정으로 내려버린 주가를 어느 정도 상승으로 말아 올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현재 S&P 500 일봉 차트를 보면 그동안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지지선 역할을 했던 박스권 하단을 뚫고 내려갔고 200일 이평선 역시 뚫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곧 200일 이평선과 만나게 됩니다. 지지선을 뚫고 내려가면 그 지지선은 이제 저항선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드리고 있죠. 이제 200일 이평선은 저항선이며 그 위에 있는 저기 박스권 하단 역시 저항선입니다. 여기를 뚫고 올라가 주어야 찐 반등일 수 있다 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나스닥 주봉 차트로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먼저 흰색의 AI 강세장 상승 추세 하단선이 보이죠? 여기를 뚫고 내려가 주었는데 이제 여기가 강력한 저항선이 됩니다. 그리고 기막히게 같은 위치에 50주 이동평균선 역시 뚫고 내려갔고 이번 반등으로 곧 이제 이 저항선에 닿게 되며 마지막으로 200일 이평선 저항선에도 도달합니다. 즉 매우 저항이 강한 구간에 곧 도달한다 라는 겁니다. 그저께 영상에서 구독자분들께 지금 일시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찐 반등일까요? 라는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80% 분들이 일시적인 반등으로 추가 하락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저항받고 정말로 추가 하락이 지속될지 아니면 이대로 찐반등이 될지 정말 중요한 지점, 여기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딱 하나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면 아직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라는 것이 가장 두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파월의 발언으로 경기 침체는 없을 것이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다, 이 기대감으로 반등해 주었고 트럼프는 반등해주는 이 구간 동안 기막히게 4일 동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곧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4월 2일입니다. 그때까지 아직 안심할 수 없으니 우리는 이번에 잘 웅주펴놨으니 이대로 상승해 주었으면 좋겠다 라고 최선을 바라보되 추가 하락에 대한 최악의 경우도 대비해 두면 됩니다. 제가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구입니다. 일이 잘 풀리리라 믿고 열심히 노력하되 현실적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불운에 타격을 입지 않도록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하는 것 말이죠. 그리고 투자에서 대비, 준비라 함은 현금 비중과 시간입니다. 지금 현금 비중을 들고 매우 좋은 타이밍에 우리는 웅주부로 수량을 늘려놨습니다. 실제로 멤버십 텔레그램에서는 3월 15일 현 기준 최저점에서 일시적인 반등이라도 비중을 한 번 더 높여야 하는 매우 좋은 웅주 타이밍이다 라는 정보를 전달드렸습니다. 당연히 운도 따라주었지만 이걸 하루 커피 한 잔 가격만으로 그 이상으로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다면 저의 노동력과 지식을 레버리지 하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선택은 여러분 스스로 하시는 거며 이 선택이 여러분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지금 조정장에 진입해서 모두 벌써부터 물려서 욕을 쓰고 계시고 우리나라 서학개미 매수 1순위는 테슬라와 테슬라 레버리지로 이미 반토막 넘게 계좌가 박살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미국 주식 유튜브도 테슬라 유튜브가 가장 많죠. 그래서 테슬라 레버리지에 한국인 비중이 거의 40%를 넘어가며 밈 주식에도 한국인 비중이 엄청납니다. 또 재미있게 개별 주식 단타에도 환호합니다. 전 그런 정보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돈을 덜 벌더라도 제 소중한 돈을 지키고 불리면서도 여러분 역시 저와 함께 자산이 우상향하는 그런 정보만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개별 종목이나 세배 레버리지가 아니라 인기는 좀 없지만
가장 확실한 투자처 2배 레버리지에 투자하며 보여드리고 있죠. 이렇게 조정장이 찾아오고 하락장이 찾아오면 누가 발가벗고 수영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라고 워렌 버핏이 팩폭을 날렸죠. 지금 이 조정장에서 제 계좌를 보면서 결국 돌고 돌아 오주름줍이구나 라는 것을 꼭 깨달으셨으면 합니다. 재미는 게임을 하시던, 여가 시간을 보내던, 운동을 하시던,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던 거기서 재미를 찾으시고, 투자는 재미가 아니라 자산을 확실하게 불려나가는 것, 여기에만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파민에 중독되셔서 여기서도 재미와 쾌락도 얻으면서 수익도 함께 얻길 바라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소한 용돈벌이, 재미, 쾌락이 아니라 최소 몇 천만 원, 몇 억, 몇십억 수익을 바라보셔야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지금 내 계좌가 크게 손실 중이라면 무언가 잘못된 투자를 하고 계신 걸 겁니다. 지금이라도 깨닫고 함께 가시죠.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